오늘 그 뉴스타파가 보도한 내용을 좀 브리핑해 보려고 하는데요.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특검법 이름이 굉장히 깁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몇 자지? 이게 아니 세놓고 까먹었어요. 몇 자인가? 바로 좀 한번 보겠습니다. 몇 자인지. 글자 수가 41자네요. 41자. 41자. 와, 굉장히 깁니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거를 이제 국회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윤석열이가 곧바로 특검법 공포를 거부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미 앞서서 한동훈이가 한 말이 있잖아요. 특검법은 악법이다. 악법이라서 나는 이걸 못 받겠다. 공포 못 하겠다. 거부하겠다. 국회에 제의 요구를 하겠다. 이러겠다는 거죠. 네. 오늘 뉴스타파 보도를 보면은 윤석열이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면 탄핵 사유가 된다. 탄핵 사유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한국 헌법학계의 원로라 할 수 있는 분이 이제 고 김철수 교수, 허영 교수입니다. 이분들은 좀 보수 쪽에 가까운 분들 아닌가요? 헌법 53조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이와 관련해서 오래전부터 설명한 게 있습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제 땅땅땅 통과를 시켰는데 대통령이 이제 거부하는 거. 이게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인데 이게 입법권에 대한 위협이 된다는 거예요. 애초에 그 대통령이 이제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는 거는 미국에서 유래한 제도인데 미국은 대통령이 법률안을 제출할 권한이 없어요. 제출을 못하되 반대는 할 수 있게 해준 것. 그래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 그래서 보장된 건데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근데 우리나라에는 대통령이 법률안을 제출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각 부처가 이렇게 국회에다가 입법을 요청할 수 있잖아요. 국회에다가 이거 법 좀 만들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법률안 제출권이 있는데 법률안 거부권까지 있다. 이건 진짜 과도한 것이죠. 김철수 교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법률안 제출권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바, 이는 국회 입법권에 대한 견제의 정도를 넘어서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 얘기를 최근에 하신 게 아니에요. 10년 전 2013년에 헌법학 신론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박근혜 정권 때 했던 말이네. 자, 허영 교수도 그 이명박 정권 때인 2010년에 나온 한국 헌법론에서 법률안 거부권까지 인정한다는 것은,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까지 인정하는 것은 대통령의 지나친 법률 제정 관여를 초래해서 그 역기능이 크게 나타날 위험성이 있다. 법률안 거부권이 자제돼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에 생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허영 교수가. 사실 왜 입법부입니까, 여러분? 국회가 법을 세우는 곳이어서. 그래서 입법부라고 하잖아요. 근데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번번이 이걸 거부한다? 그래서 완전히 묵사발로 만든다? 이거 뭐예요, 그러면? 국회가 대통령에게 결재를 맡아야 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결재를 맡기 싫으면은 국회에 특정당이 200석을 넘어야 된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거부하나 마나 그냥 다시 돌아오면은 이대로 해, 땅땅땅 해가지고 통과시킬 수 있으려면 200석이 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출석 의원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제2 요구권, 대통령의 거부권을 묵살할 수가 있지만은, 아니 그러려면은 저쪽 당이 다 나오면은 이쪽은 200석이 넘어야 되는 거 아니야. 대통령의 거부권을 묵살시키려면은 입법한 대로 그대로 법으로 만들려고 한다면은 200석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 대통령 거부권이 이렇게 남용되면은 국회가 대통령한테 가서 우리가 만든 법 결재해 주세요. 이래야 된다고요. 김철수 허영 교수의 지적이 옳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한동훈은 김건희 특검법이 악법이라고 이제 국회에서 주장하는 이유로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다. 근데 정확하게는 특별검사 후보 추천은 여당을 제외한 나머지 당이 할 수 있어요. 나머지 원내 정당이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복수의 후보자가 이제 대통령한테 올라가면 대통령이 그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결정은 대통령이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마누라 수사를 남편이 결정을 해야 하는, 자기 마누라를 수사할 검사를 남편이 결정하는 것도 상당히 좀 웃긴 모양새긴 하지만은, 아니 사실 또 기본적으로 영부인이 비리가 있어서 그래서
특별검사 수사를 받는다. 이런 전대미문의 사태가 또 언제 있었습니까? 예? 특검 추천해서 여당이 빠지는 게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이가. 근데 말이죠. 박근혜를 수사한 국정농단 특검법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그 특검에서 일했잖아. 한동훈아. 대통령이 속한 여당, 당시 새누리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이 추천을 했잖아. 박영수 특검을. 그리고 드루킹 특검도 그 당시 그 여당인 민주당 빼고 나머지 당이 밀어붙이고 또 거기서 추천을 해가지고 허익범위가 그 특검으로 활동했잖아. 설례가 많은데 왜 10이야? 그리고 사실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은 잘못됐다. 이 주장을 지금 한동훈이가 하는 모양인데 그렇지 않아도 2017년에 최순실이가 특별검사를 야당이 추천하는 것은 잘못됐다면서 헌법재판소에다가 이거 좀 따져달라고 요청을 했어. 위원이라고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그때 헌재가 어떤 판결을 내렸는 줄 아십니까? 합헌. 그것도 재판관 전원일치로.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으로 하여금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게 하면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특검 제도의 도입 목적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여당은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국회가 정했는데 그 다수당이 이제 사실 야당이었잖아요. 그 당시 새누리당은 한 120석이었고 나머지가 다 야당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당은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국회가 정했는데 이것은 합리성과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판단이 나왔어요. 이미 이런 판단이 나왔다고. 그래서 선례도 많아. 그런데 한동훈 이게 잘못됐다고? 이런 헌재 판단도 몰랐다면, 선례가 있었다는 것도 몰랐다면 너는 무지한 거고, 알았다면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거지. 국가 성문을 담당하는 법무부 장관이 이 정도 결정도 몰랐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너는 법률가잖아. 법률가. 사법고시 통과한 법률가잖아. 자, 그 한동훈이 김건희 특검법이 악법이라고 주장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총선 때 날마다 이제 브리핑을 하게 되면은 그 특검이 날마다 브리핑하게 되면은 이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동훈아, 네가 있었던 박영수 특검에서도 그렇게 했어. 박영수 특검에서도 그랬잖아. 이규철 특검보가 트렌치 코트를 입고 나와서 날마다 브리핑했잖아. 마지막에 브리핑할 때는 막 눈물도 흘렸잖아. 이규철이가. 아이고, 야, 너는 해도 되고 남은 하면 안 되냐? 그런 게 어딨니? 자, 어쨌든 이게 아쉽다면은, 잘못됐다고 판단된다면 김건희가 직접 헌법 소원을 청구해 보면 어떨까? 물론 이미 선례가 있고 또 앞서서 이 특검은 옳았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판을 뒤집기는 어렵겠지만, 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제한적 권한이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근거도 부족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은 오히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의 압도적 지지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최근의 여론조사.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면 안 된다. 갤럽 조사 12월 10일 70%, 그리고 12월 31일 62%, 그리고 1월 2일 조선일보 63%. 12월 31일 조사는 경향신문 조사. 국민의 지지가 없는 특검법 거부라. 이거 참 한번 해보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주 재밌는 광경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헌법 65조는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탄핵 소추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죠. 윤석열이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이것은 헌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전찬희 서원대 교수, 뉴스타파에다가 정당성과 필요성에 흠결이 있는 법률안 거부권. 그러면은 이거는 거부권 남용으로 볼 수밖에 없고 나아가 탄핵 소추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어떤 정당성과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이거 나 받기 싫어 해가지고 그냥 거부권 행사하면은 요거는 남용으로, 직권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탄핵 소추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또 뭡니까? 이해충돌 아니에요. 자기 마누라 특검 싫다고 못 받겠다고 이러는 거 이해충돌 아닙니까? 너무 유치한 이해충돌이죠. 탄핵 소추의 사유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 기세를 몰아서 지금 탄핵까지도 갈 마음에 자세가 돼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말을 좀 빙빙 돌려서 얘기하는데요. 아마도 거부를 한다 이럴 경우에는 총선 지나서 혹은 22대 국회가 개원되고 탄핵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국면에서 수박과 낙엽이 질비한 상황에서는 상당히 무리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자제하더라도 22대 국회에 들어서 탄핵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왜 거부합니까?
지금 사실 특검이 도입될 수밖에 없도록 판을 짠 사람이 바로 윤석열 아닙니까? 아니 2020년 4월에 최강욱 의원이 고발을 해가지고 시작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 지금 보십시오. 기소된 9명 중에 6명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게 10개월 전 얘기예요. 근데 김건희는 지금 아무것도 뭐 수사도 안 하고 있고 무혐의 처분도 안 내리고 있어요. 뭐야 이게 도대체. 아니 이 김건희가 평범한 시민이라면 이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검찰이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노골적인 봐주기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성립되고 그래서 야당은 특검을 밀어붙였던 겁니다. 뭐 야당이 반발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윤석열. 야당 보란 듯이 결정하고 임명한 윤석열. 지금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런 얘기는 해놓고는 카드를 계속 오래 쥐고 있어요. 지금 거의 열흘이 다 돼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이 고민 때문일 겁니다. 거부권 행사 잘못했다가 이거 탄핵되는 거 아니야? 이런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탄핵되진 않더라도 자기가 이제 대통령 그만두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형사소출을 피할 수 있는 특권이 사라지게 되는데 기소되는 거 아니야? 직권남용으로. 직권남용 사유가 되죠. 이해충돌 사유도 되는데 두 가지 이제 범법이 판단되는 그런 행위인 거예요. 거부권 행사가. 예, 지금 뭐 헌법재판관을 자기 사람으로 심으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헌법재판소를 자기 측근들의 어떤 놀이터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잊지 마라 윤석열.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 헌법재판소 구성원 대부분이 나중에 박근혜 파면 만장일치 결정을 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얘기할게.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던 헌법재판소 구성원들 대부분이 박근혜 파면 만장일치 결정을 내렸다는 점 잊지 말라고. 보수는 힘이 빠지면은 이빨이 빠지면 물어뜯겨. 한 번도 그런 경험 못 해봤지. 수사권을 내내 손에 쥐고 있었으니까. 수사권도 내려놓고 대통령으로서 면책특권도 내려놓고 한번 경험해봐. 신세계가 열릴 거다. 신세계가.